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8일 미증시 테슬라 긴급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연말 9일간 생산 중단 이례적이다. 당초보다 하루 더 늦어 코로나 확산, 중수요 부진 탓,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예, 테슬라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자, 지금 이제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약 현재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급락을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도 좀 빠지고 테슬라가 6.2% 빠져서 115달러 463조 정도의 가격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 뭐 거의 한 얼마 안 됐죠. 불과 200달러 무너지면서 제가 경고 방송을 좀 드렸는데 200달러 이 선이 무너지면 위험하다 했는데 300달러에서 115달러까지 가는데 한 달, 두 달, 거의 세 달 만에 300달러에서 이제 반토막이 나는 주식이 이게 무섭습니다. 300달러도 싸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동학개미 분들, 서학개미죠. 서학 죄송합니다. 이제 동학개미가 아니고 이제 서학개미죠. 이쪽은 저쪽이니까. 근데 300달러도 싸구나 생각하고 샀는데 지금 115달러. 주식이 정말 무섭습니다. 고점 대비 72%인데 웃기죠. 400달러에 산 사람도 지금 115달러가 마이너스 70%인데 300달러에 산 사람도 마이너스 60%, 10%밖에 차이 안 나요. 무섭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 달 전에 샀던 사람도 지금 250달러에 사신 분도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50%. 실시간으로 굉장히 무서운 주식입니다. 230달러. 야, 싸다라고 생각했는데 반토막이거든요. 주식이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라는 격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헤드앤숄더형 3, 4년 캔들 얘기 드리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다. 200달러가 무너지는 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어깨 여기서 쳐져 버리는 거거든요. 대책 없이 빠지는 거죠. 오늘도 뭐 거의 예전에는 뭐 테슬라 발작 얘기까지 드리면서 조심해야 된다. 200달러 붕괴, 300달러 때도 마찬가지.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왜? 고평가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현대차, 기아차, 벤츠, 아우디 모든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다 전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경쟁력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너무 높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성장성이 기술주들이 거기다가 금리는 높아지고 있고 물가는 잡겠다고 하고 있고, 테슬라가 발전 안 한다는 아닙니다. 테슬라 뭐 우주 항공 시스템 뭐 트위터 뭐 이슈가 너무 많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제부터 테슬라가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어느 정도 그것들이 이제 부합되는, 과거에 뭐 통신주, 뭐 SK텔레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도 제가 좀 경고 방송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5G 통신주들 너무 거품이 심했죠. RF 뭐죠? 기억도 안 난다. 그런 아이들 쭉 보면 5G 관련돼서 너무 올라가는데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또 최근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업종이 메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인 관련,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RF, HIC 이런 아이들이 완전히 지금 테슬라 차트랑 비슷하죠. 보시면 그렇죠. 말도 안 되게 7천짜리가 뭐 4만 5만 올랐다가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주식은,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백신 이슈 불었다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그런 업종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좀 거품이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 되는 과정에 조심해야 된다. 제넥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죠. 17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9,000원, 90%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된다도 아닙니다. 근데 주식은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 예전부터 뭐 튤립 버블, 뭐 미시시피 사태, 뭐 그다음에 뭐 나스닥 버블, 네, 그다음에 코스닥 버블, 닷컴 버블, 버블 너무 많았죠. 그 버블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죠. 테슬라에 대해서 그동안 확실했던 성장성이 성장 스토리가 내러티브 전략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다 들어가거든요.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특징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신용 뭐 대출 뭐 미수 이런 것들을 자꾸 쓰는 이유가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 확신이 나오느냐? 중요한 거는 정말 좀 안타깝게도 그 확신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확신을 합니다. 튤립 버블, 튤립 시합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확신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고 확신합니다. 남들이 의사가, 판사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테슬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확신을 합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기업의 어떤 앞으로 성장에 대한 확실한 재무제표를 체크하지 않고 앞으로 기업의 성장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체크하지 않고 기업 사업 계획을 보지 않고 단순히 과거에 누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테슬라로 대박이 났다더라, 테슬라 주가가 사기만 하면 올라간다더라,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에 듣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한민국 뭐 각종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장이 또 올 거예요. 예.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끝났느냐?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또 반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가 계속 역사가 반복되듯이, 역사의 전쟁이 계속 반복되듯이, 역사의 욕심들이, 탐욕들이 반복되듯이, 실망들도 반복되고, 공포 구간도 반복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반복되는 이제 공포의 구간이 반복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주식학 개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 주식학 개론의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주식학 개론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재무학개론도 있는데 재무학개론은 좀 지금 시장과 맞지 않고요. 예, 주식학개론을 들어가 보시면 주식시장이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리의 과거 400년 전 네덜란드, 미국 그 수많은 국가들의 어떤 다양한 주식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마인드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현재 시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도 튤립 버블 얘기 드렸는데 튤립 씨앗 하나가 1,000원짜리가 1억까지 올라가는 뭐 지금 비트코인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근데 결국에는 그 튤립 씨앗 가격을 잘못 투기했던 한 개인 투자자들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파산을 했고 그 개인 투자자가 파산함으로 인해서 그 대출을 해줬던 담보로 웃기죠. 그 튤립 씨앗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참 멍청합니다. 근데 그걸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줬다가 그걸 못 갚자 파산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전세 대출 사기도 있지만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우리 과거에 미국에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있었죠. 그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동일하게 서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인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하고 이런 테슬라처럼 우리 인간의 욕심이 제어되지 못해서 급등했다가 다시 그 거품이 꺼질 때 그때 건설사들이라든지 그 건설사에 대출해줬던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크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크랙들이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 악화, 신용 경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게 과거 레고바의 사태였고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2022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2023년이 결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 투자의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암울한 어두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수 있다. 굉장히 태풍 경보, 초특급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한 채 본인만 별일 있겠어 아니란 자세로 대출을 한다든지, 주식 아파트 안 그래도 아파트 떨어졌는데 이제 뭐 아파트 이거 회복시켜야 되니까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서 회복이나 시켜보자, 이런 테슬라 많이 빠졌으니까 사보자,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개념 없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격언 중에 하나,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예.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위험하겠죠. 예. 다 떨어지고 나서 땅에 꽂혀서 딩딩딩딩 흔들릴 때 그때 잡아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테슬라는 기업의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작용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114달러가 왜 114달러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를 모르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근데 이때 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약해진 이 테슬라의 주식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집단이 어디다? 예, 바로 공매도 집단.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더 쳐버리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 그런 집단이 바로 헤지펀드, 공매도 집단들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카카오 그룹주들이었죠. 카카오뱅크. 네,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고점 상장되자마자 고점 대비 끝없이 15,000원까지 94,000원짜리가 15,000원짜리. 그렇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정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가장 대표적인 교훈을 줬던 게 이 종목이었습니다. 248,000원에서 32,000원까지. 그냥 장만 열리면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카카오가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날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이 바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 하나. 자,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테슬라 공장이 불이 났는데, 테슬라에서 가장 큰 악재가 쏟아져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 그때가 바닥인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런 악재 기사가 나왔는데 반응한다, 떨어진다, 재고가 쌓인다, 뭐 전기차 충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테슬라 가격을 다운시킨다, 뭐 이런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국면에서 이제 보유 중이신 분들이 아니면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와 진짜 큰 악재가 터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주가가 하나도 안 빠진다. 그러면 이제 바닥이 가까워졌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모릅니다. 어디까지 100달러도 붕괴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야 100달러 붕괴되겠어? 설마 100달러? 이랬는데 100달러가 그냥 툭 하고 떨어지는 갭 하락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갭이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 그때는 이제 점점 또 마찬가지 이제 바닥이 다가가고 있다. 오늘 볼까요? 오늘도 갭 하락 나왔죠. 자, 테슬라가 그동안 갭 하락까지 이렇게 나온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장 열리자마자 시가가 4.5% 갭 하락했네요. 꽤 크게 갭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1% 내외, 이날도 1% 내외 갭 하락, 이날은 2% 갭 하락. 근데 오늘 4%나 갭 하락했죠. 이렇게 4.59% 정도로 시가로 갭 하락할 정도면 의도적으로 더 떨어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셀트리온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그때는 뭐 셀트리온이 장만 열리면 갭 하락을 출발했거든요. 그때 도대체 왜 떨어지지? 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한 10년 캐캐 묵은 뭐였죠? 예. 분식회계 이슈가 나왔습니다. 야, 지금 갑자기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얘기가 나온다고? 초원이 없네. 했는데 그때가 거의 갭이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한 67%, 60%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갭이 이제 출몰하기 시작했고 이 갭들이 좀 더 나오면 100달러를 전후로 해서 100달러가 무너지면 이제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로 여기서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에 사신 분들이 손절을 할 거고 기관도 로스컷이 나올 겁니다. 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국면이 이제 1차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좀 힘들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첫 번째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여기서 던져봤자 답이 없습니다. 50달러 되더라도 여기서 114달러냐 50달러냐 뭐 70% 80% 90% 여기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어차피 없어질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앞으로 또 테슬라가 이슈가 불면 또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찐 개찐이고 안 되면 늘 얘기 드리는 게 테슬라 같은 기업은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되는 기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 제가 이미 200달러 전부터 경고를 했죠. 정리하시고 $1 환율 좋을 때 1,400원일 때 교체하시면 충분히 지금까지는 승산이 있다. 수익 나신 분들 돌아서도 지금 수익 확정 지어도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웃기고 있네 라고 얘기 아마 느꼈습니다. 이때 2월달 막 이때 2개월 전에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200달러 위에서 그런 것들은 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테슬라를 추가 매수하려는 분들, 요 분들에게도 좀 경고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 수익률 변화에 큰 차이가 없을 거고, 다시 200달러로 넘어서고 300달러로 예를 들어서 400달러에 샀는데 지금 100달러에 추가 매수하면 계속 분할 매수해서 뭐 평당 300달러 맞춘다 하더라도 10년, 20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테슬라는 성장주가 아닌 다우 산업지수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이제 평범한 미국의 기업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평이하게 플랫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비자 같은 기업이 될 수 있어요. 테슬라가 어떻게 비자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제 테슬라가 성장하는 성장 속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에 예상이 안 됐을 겁니다. 2020년 지금 비자의 월봉으로 보시면 2018년도 150달러인데 지금 200달러니까 별 차이가 없죠.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비자의 전 세계 비자 카드 사용자들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테슬라가 여기서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 뭐 도요타 전부 다 전기차를 찍어 만들어 버리면 갑자기 테슬라만 전기차로 다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테슬라를 사용은 하고 있지만 현대차, 기아차 뭐 전 세계에서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 다 무시하고 테슬라만 다 구매할 일은 없거든요. 요즘 벤츠 전기차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랫한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다. 나중에 뭐 우주 쪽으로 해서 세이션이나 뭔가 만들어서 우주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몇 명이나 우주 여행을 하겠습니까? 거기 뭐 100명, 200명 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과거의 얘기들이 이제는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눈에. 금리가 5%, 6%, 10% 돼버리면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나중에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제 애플 쪽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높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아이들도 악재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실적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어떤 길을 갈 수도 있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방송 찍으면서도 주가가 계속 빠지네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이 불확실성이 계속 전이되고 있는 거죠. 전파되고 있는 거죠. 난 그동안은 나는 괜찮았는데 아무렴 테슬라가 했던 사람들조차도 50달러에 샀던 사람들, 10달러에 샀던 사람들도 이제 제가 연기금까지도 얘기 드렸습니다. 연기금도 정리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테슬라를 정리해둬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200달러 선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때가 늦을 때가 아니다. 가장 빠를 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정도로 빨리 판단을 해야 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가 매수 하실 분들도 역시 현금을 확보하고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답이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을 좀 지켜보자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신규 매수자들. 이거 지금 테슬라 100달러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유를 좀 더 가지고 테슬라라는 기업이 너무 매력적인 기업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지금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금리가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모든 것이
불확실성이라는 지뢰가 천지사방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나는 현명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매우 모든 것이 완벽한데 지뢰밭에 들어가면 나는 밟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지뢰에 밟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금광이었죠. 그냥 아무거나 캐면 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금광이 이제 금을 다 사람들이 캐가버려고 남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쇠빠지게 해봤자 사금도 안 나오고요. 한 달 내내에서 겨우 금을 하나 찾을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으로 개고생을 해도 금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1년 개고생을 했는데 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데 아르바이트, CU 편의점에서도 아르바이트도 한 달에 300씩 벌어서 3,000을 벌었어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라는 금강을 캐고 1년 지나서 보니까 마이너스 10%인 거죠.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마이너스 10%라고.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라는 종목 문제가 아니라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어도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얻어먹을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러면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100가 무너지는 갭 하락이 갭이 나오고 어느 정도 가격이 진정되고 아까 얘기드렸던 테슬라 공장이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공장이 셧다운이 한 달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공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생산 기지를 옮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하는 그때가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 날인 거죠. 반드시도 아니고요. 그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주시장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되면 우리나라 주시장도 배당락까지 겹쳐가지고 오늘 반등한 거 그다음에 배당락까지 해서 좀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문제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배당락 이후에 그 배당락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주시장이 과연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들이 다시 살까? 그런 의문들도 좀 있고요. 좀 지켜보지 않을까? 개인들도 그럴 때 이제 기관도 던지고 개인도 던지면서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힘든 주시장이니까요.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